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의 서열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보다 보면은 이 서열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성인이 생각하는 그런 서열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서열은 상사가 위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면은 부장, 과장, 대리, 평사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런 서열이 아니에요. 어떤 서열이냐면은 본인이 평사원을 들어갔는데 두 사람의 상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대리고 한 사람은 과장이에요. 그런데 이 과장은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뭘 챙겨주지도 않고 화만 내요. 근데 이 대리라는 사람은 날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많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어떤 나한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커버를 해주고 많이 대변을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은 많이 사고를 치지만은 대리는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면서 저를 컨트롤 해줘요. 그러면은 형식상은 과장이 위지만은 본인은 나랑 같이 생활하는 이 구성원 중에 대리를 맨 위로 놓게 된단 말이에요. 형식상과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서열과는 다른 거예요. 또 이 서열을 놓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성원 안에서의 서열과 강압적인 서열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군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군대의 서열은 내 위에 고참이 또라이 짓을 하든 나를 때리든 뭐를 하든 위면 위인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아이가 생각하는 서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애착, 부모와의 애정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져 가지고, 또 훈육도 제대로 된 훈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한테 학대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서열 관계가 나눠지게 돼요. 맨 처음에 생기는 서열은 애착 관계에 의해서 생기게 돼요. 1순위가 어머니예요. 그런데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이다 보면은 모유 수유를 하거나 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육아 우울증으로 아이한테 많이 짜증을 부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머니랑 먼저 애착 관계가 생기기 전에 아빠를 찾게 돼요. 아이 스스로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엄마를 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가정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기질,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이더라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셔서 아이에 대해서 맞춰주면서 아이랑 1순위 서열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서열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한 어머니를 맨 처음에 서열로 놓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놓고, 그 다음에 가족인데 가족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놓던지 주변 사람들을 놓던지, 이런 식으로 서열 관계를 늘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냐? 한 3살 이후부터 슬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훈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당화된 훈육인지, 아니면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푸는 훈육인지, 부모의 욕심에 의한 훈육인지, 훈육에 학대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서열 관계를 바꾸게 돼요. 아버지는 나를 너무 무섭게 해. 그러면은 이것이 뭐가 위험하냐면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서열 관계에 놓는 게 아니라 서열 밖으로 튕겨버려요. 아버지는 내 가족이 아니야. 또 어머니가 나를 너무 강압적으로 해. 나를 너무 쓸데없이 훈육을 많이 해.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 이러면은 마찬가지, 어머니를 서열 밖으로 튕겨내버려요.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만 쫓아다니게 되고, 아버지까지 또 그런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 가족에 있는 사람을 모두 본인 서열 밑으로 놓게 되고, 아이가 변화되게 돼요. 어떤 식으로? 자기애성 인격 장애나 아니면은 소시오패스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게 다 자기 위주로 해야 되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고, 나 아니면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은 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정확한 훈육으로 해주셔야 되고, 모든 가족이 동일한 훈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이런 식으로 훈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을 따르게 되고, 유리한 사람을 본인 서열 위로 놓게 돼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웃고 지나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본인 밑으로 놓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친척, 모든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버릇없는 행동을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주게 되면은 아이는 그 사람을 서열 밑으로 두게 돼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그 행동을 감싸줬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서열 밑으로 보고 우습게 보게 돼요. 또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툭 했는데 그것을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서열 밑으로 놓게 돼요. 또 아이가 점점 컸을 때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때 한번 서열이 또 바뀌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요. 이거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순간 엄마를 본인 서열 밑으로 놓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무시를 하게 되면서 자기 주장을 더 펼치게 돼요. 그러나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네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학습시킬 때 또 과도한 학습을 시킬 때 어머니도 같이 학습을 하셔서 아이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다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부해가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했을 때 무엇을 공부를 하는지 미리 보고 그것을 미리 공부를 하고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최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과목에 대한 질문을 하든 그것을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주셔야 돼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자립심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울타리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 듣는 척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20살이 되면은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가 부모를 다 밑으로 서열로 놨다고 해도 부모의 말을 듣는 척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훈육을 하거나 또 아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라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이 보는 앞에서 본인 배우자를 흉을 보든지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아버지가 나가신 이후 남은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이거 나중에 아빠 주지 뭐. 야, 네 아빠는 하는 게 이러냐? 너는 잘못한 거 보면은 다 아빠 닮았어. 이러면서 아빠를 막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빠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빠가 엄마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는 또 엄마를 무시하게 되면서 본인 서열 밑으로 오게 돼요. 이 서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나마 가족 간에 이 서열 관계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강압적이거나 학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가족 서열 밖으로 그 사람을 버리게 되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훈육과 학대로 아이들이 많이 삐뚤어지게 되고 보통 사춘기가 지나서 아이들이 많이 삐뚤어지게 돼요. 아이들이 많이 사춘기 이후에 반사회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이것은 보통 부모님이 아이들을 과도한 애정이나 과잉보호 이것으로 아이가 많이 소시오패스로 바뀔 가능성이 많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반사회적 성향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애착도 안 좋고 너무 강압적인 훈육과 학대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 서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서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이들과의 애착 관계가 틀어지면서 청소년기에 엇나갈 수도 있으니까는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 훈육할 때 신경을 쓰셔서 일관적인 훈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에 우뇌형, 자뇌형 아이들의 이런 학습 교육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고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